자, 이어서 미국 현지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송일아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뉴욕 증시 3거래일째 약세가 이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 타결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진 데다가 또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더 커지면서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3대 주요 지수는 0.1에서 0.5%대의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일제히 하락 출발한 지수들은 3분기 실적 호조를 보인 일부 개별 종목들의 상승으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시장은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소식들과 또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또 개별 종목들의 3분기 실적 등에 주목했는데요. 먼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날도 역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부양책 협상을 타결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선거 전에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또 이어서 민주당은 여전히 전부 아니면 전무 거래를 원하면서 이는 정치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내놨고요. 한편 지난주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89만 8천 건으로 시장 전망치인 83만 건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영국과 프랑스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다시금 국가 봉쇄에 가까운 조치들을 취한 점 역시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마크 에펠 UBS 글로벌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백신의 제공 시기와 또 미국의 추가 재정 부양 규모와 시기, 선거 결과 등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서 향후 몇 주간은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에너지주가 1.2% 올라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금융주도 0.8% 올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헬스 업종은 0.7% 내려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과 기술주도 0.5% 내외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오늘 실적을 공개한 금융주들을 위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주당 1.66달러의 3분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인 주당 1.28달러를 훌쩍 넘어서서 주가는 1.3% 오늘 올랐고요. 이 밖에 JP모건과 시티그룹도 일제히 1% 이상 올랐습니다. 약국 체인인 월그린스도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그 결과 4.8% 주가 상승했고요. 어제 22% 넘게 급등했던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가 오늘도 역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JP모건에 이어서 오늘은 시티그룹 애널이 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5.9% 상승했습니다. 반면 페이스북은 규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1.9% 하락해서 기술주의 하락을 주도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0.4에서 0.8%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송일아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뉴욕 증시 3거래일째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추가 부양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여기에다가 간밤에 발표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좋지 않았던 점, 이런 점들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장 초반에 낙폭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좁혀갔다는 것, 이런 점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밤 글로벌 증시는 유럽 및 미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봉쇄 정책 강화,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감 등이 나타나면서 하락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유럽 지역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럽 전역에서 강화된 봉쇄 정책이 시행되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2% 전후로 급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이 2.5% 하락, 프랑스 2.1%, 영국 1.7% 등 하락세가 좀 줄었는데요. 새로운 규제가 시행된 국가들의 하락이 더 크게 나타났는데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꺾이기 전까지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증시도 유럽 증시 급락에 따라 갭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한 반등 시도가 나타나며 다우지수가 0.07% 하락하고 나스닥이 0.47% 하락하는 등 종가는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실업과 관련해서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이 89만 8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5만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했던 83만 건보다 훨씬 증가한 추세로서 미국 경제 회복이 늦어지면서 해고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바뀌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2주간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116만 5천 건이 감소해 실업 수당 청구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 이어졌는데요. 모건 스탠리 주당 1.66달러에 이어 발표해서 전년 대비를 물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주요 기술주들은 대부분 약세 보였고 운송 및 기계업종이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목요일 글로벌 증시에서 그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 점에서 국내 증시에도 제한적이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움직임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 방향성을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지만 꾸준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등 시도를 예상하는 이유는 글로벌 코로나19 제약 선세와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저가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현장 투표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향후 재정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이전까지는 지지율 격차가 더욱더 벌어질수록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반대로 지지율 격차가 촉존된다면 시장은 변동성이 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코스피는 지수 2250에서 2400 사이의 박스권, 코스닥은 800과 900의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지수대는 정확히 박스권 중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극적 매매보다는 관망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고 지수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셔야 하고 반대로 상승한다면 박스권 상단 근처에서는 비중 축소에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는 그동안 주도주에 대한 부동감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절대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PBR이 0.5인 이하인 종목에 대한 기간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눌림목 매수로 대응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다시 하락하면서 추세가 하락 전환하거나 하락 진행하는 업종이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음식료, 은행 업종이 그런 업종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유통, 섬유의류, 통신 서비스 업종이 추세적 하락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